영화는 군대가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한 공항에서 시작된다. 병력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테러리스트들이 점거한 비행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제탑에서 군대는 충격적인 소식을 확인한다. 2명의 조종사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조종 경험이 없는 한 테러리스트가 원격 지시를 받아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 착륙을 시도한다. 복잡한 조종 끝에 비행기는 마침내 착륙한다. 그러나 군은 뒤쪽 비상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목격된다. 즉시 병력이 달려가 그를 구조한다. 군 지휘관은 비행기를 조종 중인 인물과 교신을 시도한다. 간청하듯 변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단호하게 모든 승객을 풀어주고 명령에 따르라고 요구한다. 한편 구조된 소년은 별도의 방에서 신문을 받는다. 여성 장교 나오미는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소년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하지 않는다. 갑자기 서사가 수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직 비행이 시작되기 전 소년은 공항에서 혼자 수화물을 맡기고 있다. 체크인 직원이 이상히 여겨 어머니에 대해 묻자 소년은 어머니가 곧 도착한다고 답한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대기 중이던 한 남자가 도와준다. 늦은 밤 엘리아스의 어머니 나디아가 도착해 모자는 마침내 제외한다. 둘은 보안 검색을 통과해 대기실로 들어간다. 기다리는 동안 나디아는 엘리아스에게 잠시 혼자 앉아있으라 하고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시럽을 마신 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 힘겨운 치료의 흔적이 드러난다. 그 사이 엘리아스는 자신을 도왔던 남자를 다시 만난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통화 중이었다. 호기심을 느낀 소년이 다가와 대화를 나눈다. 남자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묻는다. 엘리아스는 어머니가 약을 복용 중이라며 미국의 골수 이식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남자는 자신을 파리드라 소개하며 물리학자이고 학회에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둘은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나디아는 낯선 이와 대화하는 아들을 보고 크게 불안해하며 즉시 자리를 떠나자고 한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엘리아스와 나디아는 좌석에 앉는다. 다른 승객들도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다. 한 승객이 이미 채워진 수납함에 짐을 넣으려다 원래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다. 이 승객은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며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낸다. 비행 중 나디아는 호흡곤란을 겪으며 불안해한다. 긴장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가방에서 가족사진이 담긴 노트를 꺼낸다.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며 위안을 찾는다. 회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 니콜라이, 어린 아들과 함께 눈 덮인 길을 산책한다. 차가 고장나자 니콜라이는 도움을 찾으러 떠나며 작별의 키스를 남긴다. 나디아는 갑작스레 현실로 돌아오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 승객이 소동을 일으킨다. 승무원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불안은 커진다. 이때 자신이 항공경찰이라 밝힌 한 남자가 개입해 소란을 일으킨 승객을 제압하고 별실로 데려간다. 또 다른 승객도 가세에 억제에 도움을 준다. 모든 것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승무원이 칼을 꺼내 항공경찰을 살해한 것이다. 난동을 부리던 남자는 사실 승무원의 공범이었고 둘은 함께 남은 승객들을 제압한다. 곧이어 또 2명이 합류해 계획에 가담한다. 치밀한 협력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남은 보안 요원들을 살해하고 무기를 빼앗으며 승객들에게는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한다. 잠시 후 승무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객실로 나타나고 차가운 표정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승객들에게 모두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명령한다.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그는 선언한다. 여러분, 남은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침묵하던 4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총을 꺼낸다. 그들은 명령조로 승객들에게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그중 한 명이 조종실로 향하지만 한 승무원이 차분하게 조종실 문은 잠겨있어 열 수 없다고 막아선다. 테러범은 그녀를 바라보며 불길한 미소를 짓는다. 바로 그 순간 수상쩍게도 조종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안쪽에 한 조종사가 나타난다. 그는 동료 조종사에게 이미 진정제를 주사했다고 밝히며 계획을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제 분명해졌다. 테러범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 내부에도 공모자를 심어두어 섬뜩하고 치밀한 음모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목은 기내 스크린을 켜고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며 승객들의 안전과 맞바꾸는 것이다. 그 사이 또 다른 테러범은 신속히 앞쪽으로 이동해 기술 시스템을 조작하고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며 블랙박스를 재설정한다. 승객들은 강제로 앞좌석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복종을 강요받는다. 지상에서는 관제탑이 조종실과 교신을 시도한다. 하지만 조종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하며 모든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한다. 엘리아스는 좌석 뒤쪽 잡지들 속에서 비행기에 관한 정보를 발견한다.
조종실 근처에 숨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하자 생존 본능이 이것이 자신과 어머니가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 순간 테러범들은 무작위로 남성 승객들을 골라내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파리드도 있었는데 그는 저항하다가 강제로 끌려나간다.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엘리아스는 틈을 타 자리를 이탈해 뒤쪽 비상구로 달려간다. 어머니 나디아 역시 눈에 띄지 않게 뒤따른다. 그러나 두목, 볼라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이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총을 겨눈다. 나디아는 간절히 목숨을 구걸하며 아들을 돌봐야 한다고 애원하지만 그는 냉혹하게 방아쇠를 당긴다. 연속으로 발포된 총알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다. 충격에 휩싸인 엘리아스는 비명을 지른다. 가까운 객실에 있던 파리드는 그 비극을 듣고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멈추라고 외친다. 나디아는 바닥에 쓰러지고 엘리아스는 충격에 휩싸인 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살리려 애쓴다. 볼라 파리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그의 항공범이 급히 달려와 계획에 없던 짓이라며 따진다. 볼라 팔은 차갑게 돌아서서 총구를 동료에게 겨누며 경고하지만 발포하지는 않는다. 그는 시간을 더 허비하지 않으려 엘리아스의 후드를 거칠게 잡아 끌어 어머니의 곁에서 떼어내고 다시 좌석으로 끌고 간다. 다른 한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엘리아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소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잔혹한 살해 직후 볼라 팔은 냉정하게 나디아의 가방을 뒤진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상급자로 보이는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볼라 팔을 심하게 꾸짖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 직접 처단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인질 살해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후 테러 조직의 수장은 볼라 팔과 함께 움직였던 다른 한 명에게 권총을 건네며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거하라는 뜻이었다. 그 사이 나디아는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이 희미해지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몇 년 전 추운 겨울밤 남편 니콜라이가 도움을 찾으러 떠난 뒤 어린 아들과 함께 눈 덮인 길 위에 갇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버려진 집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혈흔을 발견한다. 그 흔적을 따라 내려가려는 순간 괴이한 생명체가 돌진해왔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지하로 뛰어들어 문을 닫고 나무판을 잡아 미친 듯이 두드려 괴물이 들이닥치지 못하게 막는다. 날이 밝자 괴물은 절망적으로 울부짖다가 떠났지만 떠나기 전 그녀의 팔을 물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때의 트라우마는 길게 이어졌다. 동시에 테러범들이 끌고 나갔던 3명의 남성이 아랍 혈통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음이 드러난다. 테러범들은 인질들에게 영상을 찍게 강요하며 지상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그 목적은 이야기를 조작해 3명의 아랍계 남성들이 극단주의 조직을 대표해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신앙의 이름으로 살해하려 한다는 거짓을 세상에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시각 나디아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 비상구 근처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몸을 끌며 그곳으로 숨어 들어간다. 그곳은 개들이 갇힌 우리들이 늘어서 있는 화물칸이었다. 어둠 속에 적응하려 애쓰던 순간 그녀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짐을 느낀다. 2명의 테러범이 탈출 준비를 위해 내려왔지만 나디아는 가까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개장들로 다가가더니 극한의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작은 개 한 마리를 맨손으로 죽이고 피를 마신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완전히 되살아난 듯한 힘을 얻는다. 이상한 소리에 한 테러범이 돌아와 확인하려는 순간 본능에 잠식된 나디아가 덮쳐든다. 그의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상한 괴력으로 그의 목을 조여 끝내 죽이고 만다. 정신을 차린 나디아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과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경악한다. 바로 그때 그녀의 진짜 비밀이 드러난다. 나디아는 흡혈귀였다. 비행기 상부에서 테러 조직의 두목은 파리드에게 한 장의 메시지를 건네며 큰 소리로 읽으라고 명령한다. 파리드는 누군가가 눈치채고 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내용을 바꾸어 읽으며 구조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곧 발각된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갑게 총을 꺼내 인질 한 명을 눈앞에서 사살한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파리드에게 다가가며 아랍어로 말을 건네 파리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파리드에게 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읽으라고 명령하며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 순간 테러범의 무전기가 울리며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곧 누군가 검열하러 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화물칸에 있던 나디아는 급히 몸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낙하산들을 발견하고 지금이 행동할 순간임을 직감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갈증은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다. 내적 혐오와 싸우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죽였던 테러범의 시체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들인다. 하지만 곧 구역질을 하며 토해내고 만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은 우리 안에 갇힌 큰 개 한 마리로 향한다.
나디아는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이 개가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믿게 만들 계획을 세운다. 동시에 볼라팔은 승객들에게 돌아와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알린다. 그는 이미 비행기 곳곳에 독가스 장치를 설치했으니 감히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예견한 대로 몇 명의 테러범들이 화물칸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응답 없는 동료를 찾는다. 그러나 그들은 피로 물든 끔찍한 현장과 동료의 시신만을 발견한다. 그 순간 피 묻은 입을 가진 커다란 개가 나타나자 테러범들은 곧바로 개가 범인이라 믿고 주저없이 죽여버린다. 그 무렵 나디아와 엘리아스는 조종실로 들어가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객실로 돌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묻는다. 떨리는 목소리의 한 승무원은 조종사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나디아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승객 중에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한 청년이 자신은 항공공학을 전공했으니 조종할 수 있다고 자원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불신과 공포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한다. 이때 파리드가 앞으로 나서 차갑게 진실을 털어놓는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항공기 납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라고 설명한다. 목표는 런던 도심의 비행기를 충돌시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주식시장을 조작해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것이라는 9.11 사태와 흡사한 음모였다.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린다. 볼라팔은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린다. 그는 비상구 근처의 혈흔을 보고 나디아의 시신이 사라진 사실을 눈치챈다. 즉시 그녀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모든 인원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한다.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가 조종실에 있다고 가리킨다. 테러범들은 곧장 몰려와 그녀에게 나오라고 위협한다. 문을 지키고 있던 나디아는 그들이 문 앞에서 인지를 또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더 많은 살해를 막기 위해 선택을 강요받는다. 상황은 더 악화된다. 볼라팔은 엘리아스 또래의 한 소녀를 붙잡아 인질로 삼는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한 나디아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다. 마침내 소녀가 살해당하기 직전 나디아는 문을 박차고 나와 테러범들에게 달려든다. 그녀의 변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초인적인 힘에 모두가 경악한다. 나디아는 단숨에 한 명을 처치했고 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 그러나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좌석 사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서 신음소리를 듣는다. 돌아본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다. 자신이 물어버린 한 테러범이 흡혈귀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끔찍한 결과를 깨달은 나디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를 바로잡기로 결심한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녀는 테러범의 소지품 속에서 작은 칼을 찾아내고 온 힘을 다해 그의 가슴을 꿰뚫어 마침내 끝장낸다. 그 시각 나디아는 화장실에 몸을 숨긴 채 피에 대한 갈망이 이성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억누르려 애쓴다. 그녀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었지만 끝내 피해 갈증과 싸워야 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동물의 고기를 먹으며 갈증을 달랬다. 그 순간 감각이 날카로워져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공포스러운 찰나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간신히 자신을 억제했다. 거울을 본 그녀는 자신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인간의 이빨을 대신해 도단한 송곳니를 뽑아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답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것을 알았고 기다려왔다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디아는 그의 아들이 자신을 물어 이 비극으로 끌어들였다고 해명한다. 그녀는 본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고 묻지만 노인은 그것은 불가능하며 저주받은 존재는 고통만을 퍼뜨리며 살아갈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총을 꺼내 그녀를 쏘아 죽이려 했다. 한편 비행기 하부에서는 테러범들이 다음 행동을 두고 격렬히 언쟁한다. 볼라팔은 뾰족한 말뚝을 깎으며 위험천만한 존재가 된 나디아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더 이상 폭력에 흥미가 없었고 너무 늦기 전에 계획을 포기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단순히 태평양 위로 뛰어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결국 그들은 다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한 명을 보내 항로를 회복하도록 했다. 그 무렵 나디아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테러범들이 또다시 공격했고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 아들을 지키며 싸웠다. 그러나 볼라팔은 자외선 빛을 이용해 그녀를 무력화시키고 곧 주사기를 꺼내 그녀의 피를 채취했다. 어머니를 구하려던 엘리아스는 총을 집어들고 볼라팔을 겨눴으나 손이 흔들려 창문을 쏴버렸다. 순간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여러 승객이 빨려나가거나 질식해 죽었다. 남은 이들은 서둘러 산소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나디아는 볼라팔의 음모를 눈치채고 곧장 그를 뒤쫓아 화물칸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가 장갑차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을 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볼라팔은 그녀의 피를 스스로 몸에 주입하고 고통스러운 변이를 견뎌냈다. 나디아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차량에 불을 질러 불길 속에서 그를 소멸시키려 했다. 이때 그녀는 노인의 경고, 악은 퍼져서는 안 되며 완전히 사라질 수 없으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떠올린다. 그날 그녀는 노인을 죽이고 황야에 있던 집을 불태운 적이 있었다. 차량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믿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기내는 구멍이 막히면서 점차 압력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범들이 화물칸에 불이 났음을 알아차리고 내려왔다. 나디아는 도망치지 못한 채 다리에 총을 맞았다. 승객들은 그녀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 오해하고 앞쪽으로 달아났다. 그 사이 테러범들은 차량 안에 볼라 팔을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되레 그들을 공격했다. 흡혈귀의 병은 전 승무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디아는 전염이 번지지 않도록 화물칸의 모든 출입구를 닫으려 했다. 승객들은 방어 준비에 나섰다. 파리드는 엘리아스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엘리아스는 제발 어머니를 해치지 마라 달라 애원했다. 파리드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 달랬지만 엘리아스는 믿지 않고 곧장 달려가 어머니에게 승객들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경고했다. 나디아는 승무원들의 위협을 모두 무시했다. 그녀의 최우선 목표는 흡혈귀 무리들을 화물칸에 가둔 채 두는 것이었다. 파리드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돕고자 했으나 그는 불행히도 팔을 물리고 말았다. 감염을 막기 위해 나디아는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잘라냈다. 그 사이 상부 객실에서는 흡혈귀들이 쏟아져 나오며 길을 막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다. 감염된 자들이 늘어나자 승객들은 파리드를 살리기 위해 의사를 찾았고 한 여성이 스스로 나섰다. 동시에 중상을 입은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의사는 병원 치료가 아니면 더는 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대가로 목숨을 구걸했지만 소용없었다. 홀로 남겨진 그는 흡혈귀가 된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화물칸 문 쪽으로 기어가 물어달라 애원했다. 그러나 흡혈귀들은 무시한 채 위층으로 올라가 공포를 퍼뜨렸다. 나디아는 마지막으로 남은 테러범을 붙잡아 비행기를 돌리라고 협박했다. 그는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고 경고했지만 나디아는 굽히지 않았다. 마침내 지상과 교신이 닿았고 바스티안이라 이름을 밝힌 남자가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위험이 모두 화물칸에 격리되었다며 부정했지만 곧바로 객실 밖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승객들은 조종실에 들여보내 달라 애원했지만 문을 열면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였다. 파리드는 지상에 있는 이들에게 폭발 계획을 알리자고 제안했다. 남은 연료를 이용해 착륙과 동시에 폭발시키면 일종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설명했다. 장치에는 타이머가 없어 기폭하면 탈출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디아는 자신이 남아 폭발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엘리아스는 어머니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했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외선 손전등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며 아무도 말릴 틈 없이 곧장 떠났다. 다행히 그는 장치를 찾았으나 도중에 손전등을 떨어뜨려 차 밑에 숨어야 했다. 나디아는 즉시 착륙을 요구하며 파리드에게 조종을 맡겼다. 이후 그녀는 바스티안의 피를 빨아 체력을 회복하고 화물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볼라 팔과 치열한 결투를 벌였다. 두 존재는 모두 압도적인 힘을 지녔고 나디아는 수차례 상처를 입었다. 엘리아스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막으려 몸을 던져 괴물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화물칸 문을 열어 기내에 강한 흡출을 일으켰고 나디아는 그 틈을 타볼라 팔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괴물의 다리가 화물망에 걸려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파리드는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며 비행기의 방향을 돌려 태양빛이 곧바로 괴물의 몸을 비추도록 했다. 햇빛을 정통으로 맞은 볼라 팔은 불타올라 마침내 소멸했다. 그러나 나디아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엘리아스는 자신의 피를 흘려 어머니를 깨웠지만 이로 인해 그녀 안의 흡혈귀 본능이 폭발했다. 나디아는 아들을 공격하려 했고 괴물과 모성 사이에서 처절한 내적 갈등을 벌였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해 비행기 깊숙이 몸을 숨겼다. 이야기는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온다. 엘리아스는 군인들의 신문을 받으며 혼란에 빠져 파리드를 찾는다. 그는 파리드가 아직 비행기에 남아있으며 테러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모든 사실을 설명하며 테러범들은 이미 죽었고 기내에는 흡혈귀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그는 곧 진정제를 맞고 쓰러진다. 한편 여전히 비행기에 있던 파리드는 무전을 통해 군과 협상했다. 그는 인질을 붙잡은 적 없으며 만약 흡혈귀가 탈출하면 전 세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결국 개입을 결정한 군이 비행기 문을 열자 그 안에 있던 것은 인간이 아닌 괴물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동시에 엘리아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는 파리드를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탈출했다. 고민형을 꼭 아는 채 구급차에서 뛰쳐나온 그는 군인들의 추격을 받으며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다. 군인들은 괴물들과 교전했지만 다수는 이미 혼란 속에 도망쳤다.
엘리아스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완전히 괴물에 잠식되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즉시 엘리아스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생사의 순간, 엘리아스는 곰인형 속에 숨겨둔 기폭장치를 꺼내 작동시켰다. 비행기는 수천 조각으로 폭발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고, 엘리아스는 충격에 휘말려 의식을 잃었다. 파리드는 그를 부축하며 무사함을 확인했다.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군 지휘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끝내 그들을 풀어주며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린다.